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 9시 41분입니다. 어젯밤이 아니죠. 금요일 날에 미국은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라서 마감했죠. 특별한 이슈는 없고 요즘에 그냥 이제 뭐 파월 의장이 했던 말 거기다가 뭐 애플의 액면 분할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냥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이 그래서 애플하고 그 테슬라의 액면 분할 날인데요. 그 애플의 액면 분할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애플의 액면 분할이 뭐 시장을 죽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이 계시는데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의미하고 애플이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전 세계 대장주기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대장인 애플이 가면은 다 같이 죽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금요일날 밤에 애플의 액면 분할 역사를 보여드린 것도 애플이 액면 분할했던 그 가격 자체는 상승하더라도 다음에 반드시 돌아오고 아니면은 뭐 오르더라도 곧장 떨어지는 그런 좀 뒤가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죠. 애플이 액면 분할했을 때가 또 언제였냐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났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평상시에 액면 분할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뭐 2000년에 IT 버블 때 2000년 IT 버블 때 액면 분할했을 때는 개박살 났었다. 2000년 IT 버블 때도 여기 요 자리에선가도 액면 분할했었거든요. 여기쯤인가? 예,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액면 분할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 이런 것도 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2000년 IT 버블 이후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 여기서 액면 분할하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금요일 날 마감한 거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며칠 전에 삼성전자 지금 최근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물론 삼성전자 오늘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저항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항이 강한 거예요. 일단 500 전고점인 514, 515는 말도 할 것도 없고요. 여기 이 자리는 말도 할 것도 없이 지금 일단 이 근처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한 저항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 머리 위에 계속 저항 쌓고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계속 저항 쌓고 있고, 현재 금요일 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4, 505에서도 일단 저항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빠지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고점 위에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 고점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밑에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저점에 대한 지지력도 없고 고점도 못 넘으면은 그럼 자빠지는 거다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단 고점이 일단 명백하게 좀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심지어 종가상으로도 좀 붕괴가 되는 이런 모습. 종가상으로 얘가 괜찮았으려면 최소한 상승 마감에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는 상승과 하락에 힘겨루기 해서 하락이 이긴 거죠. 금요일 날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 이런 모습들이 어떤 대형주가 쏟아지는 전형적인 패턴이긴 해요. 물론 지금 상황은 이제 애플의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가 오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애플 같은 경우엔 지난주의 움직임이 머리 위에다가 저항만 무겁게 쌓고 또 그리고 흘러내리려는 가능성을 확인한 주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요런 식으로 장대 항복만 뽑아가지고 이 음봉들을 다 무력화시키지만 않는다면 애플은 아무튼 흘러내리는 그림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에 액면 분할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갭상승 출발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독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이나 나스닥 지수나 테슬라가 액면 분할한답시고 갭상승 해버리면 굉장히 이거는 고달플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요 정도 얘기는 일단 해놓겠습니다.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장 전 세계 대장주, 전 세계의 삼성전자가 애플인데 애플같이 시가총액도 크고 이런 상징성이 있는 이런 종목이 가장 시가총액도 크고 가장 뭐 상승률도 그만큼 좋았던 이런 종목이 고점에서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거. 그래서 오늘 밤 어떤 뭐 큰 변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봐야 되겠죠.
달러 같은 경우는 저기 일단은 금요일 날 폭락을 했어요. 그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달러의 약세가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기존의 박스권을 대충 이렇게 잡았다면은 지금 박스권이 레벨이 다운됐습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레벨이 다운됐어요. 그대로 밀렸습니다. 박스권이 이렇게 그대로 밀렸어요. 오늘 밤에 추가로 밀릴지 아니면 또 다시 올라올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래저래 중요한 거는 뭐 똑같습니다. 한 94 정도 넘어가야, 달러 94는 넘어가서 안착해줘야, 그래야 이제 어떤 달러가 추세적인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는 어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어제 하락하긴 했는데 일단 뭐 이런 모습 가지고 아직 뭐 변동성 지수에 큰일 난 거 아니냐,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지켜볼 만하다 라는 거죠. 그 머리 위에 나스닥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 머리 위에 있는 그 구름대가 얇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돌파 안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거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구름대에 지금 머리를 디밀고 있다가 살짝 밀린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 이런 중요한 걸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벤트가 오늘 밤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지켜볼 만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런 모습이 있고, 한국장 보겠습니다. 한국장 보시면은 삼성전자 제가 일단 먼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미 어제, 그러니까 이미 금요일 날에 이미 나는 죽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는데 미국이 올랐으니까 지금 또 한 번 다시 갭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근데 뭐 이런 자리에서 자꾸 갭상승하는 거는 아예 의미 있게 모든 저항을 넘어서서 큰 폭의 한 2% 3% 이상 갭상승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다시 갭상승 해봐야 지금 또 저항권 안에서 또 갭상승을 한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이거 애플 차트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애플 차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장대 음봉 하나 떨어지고 비리비리비리 하다가 이렇게 여기 최근에 밀리는 모습, 반등 없이 밀리는 모습들이 애플 차트하고 똑같다. 여기 이 모습하고 최근에 애플 차트하고 한번 그 기억하시죠? 애플 차트, 애플 일봉하고 지금 비슷비슷한 거예요. 물론 일자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음봉 떨어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거래일 동안 이런 거고, 애플은 음봉 하나 떨어지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째 이러니까 뭐 일자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 패턴상으로는 그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의미나 애플의 의미나 똑같다라는 거, 그죠? 아무튼 그래서 뭔가 시장은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빌빌빌 기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게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음봉에 이렇게 뭐 보합이나 하락 마감해버리면은 삼성전자는 진짜 위험한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요한 자리가 314,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314 자리에서 지금 현재 4거래일째 넘지 못하고 현재 5거래일째가 됐습니다. 314.3 정도를 또 하나의 저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갭상승해서 이걸 넘어갔죠. 일단은 314.3이라는 어떤 저항이 아니고, 그죠, 저항이었죠. 대충 끌게요. 314.3 정도 되는 요 저항을 일단은 갭으로 넘어갔어요. 어제 오늘 갭으로 넘어가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314.3 자리 지지력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러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몰라요. 여기서 계속 내려올지 아니면 이 위에서 개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하여튼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도 위로도 다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애플 액면 분할 이슈 때문인지 어쩐지 일단은 뭐 오늘 아침에 갭상승을 해서 출발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게 상방으로 보시는 분들이 딱히 유리한 것도 아닌 게,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 이 풋옵션들이 아직까지 이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다 확보하고 대가리를 들고 살아 있다는 게 일단은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물론 저기 멀리 외가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모습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중요한 자리를 갭상승으로 넘어갔으면은
원래 조금 더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더 좀 많이 올라가는 법인데, 이 갭상승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도 일단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하여튼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제 생각엔 그래요. 이미 전 고점은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고점은 이미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쌍고점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디가 고점이 될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요 기울기 이렇게 빠질 거냐, 이렇게 빠질 거냐, 이렇게 빠질 거냐, 지금 이제 이거를 결정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분들 조정이라는 게 이 시장이 건전하게 올라야지 건전한 조정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건전한 상승에 이미 그거 넘어섰죠. 건전한 상승을 이미 넘어선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상승은 이제 부러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위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건전하지 못하다는 거는 뭐 변동성 지수가 치솟고 있다는 거라든가, 뭐 애플의 주도주의 상승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기 급등이 일단 최악이거든요, 주식에.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업을 많이 쌓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5월이나 6월쯤 빠졌으면은 그나마 건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땐 정확하게 빠졌어야 될 자리거든요. 빠졌어야 될 자리에서 빠졌다면은 건전한 조정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붕괴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붕괴가 아니고 적당히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 주다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미 건전함을 이미 한참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붕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조정이 나올 여건이 아니에요. 건전한 조정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부러지는 거. 건전하려면 이렇게 적당히 힘들면은 쉬고, 적당히 힘들면 쉬고, 힘들면 쉬고. 여기도 보세요. 힘들면 어마어마하게 쉬니까 이렇게 오히려 뒤에 성과가 좋았죠. 근데 이보다 지금 힘쓰고 있으면 이거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오히려 많이 오름으로 해서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양적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도 안 그래도 어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말에 리플에 양적 완화, 물론 유동성이 지금 현재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모든 것을 풀어줄 거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틀린 거긴 한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양적 완화란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 정도가 좀 됐어요.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버냉키가 금리를 제로로 했는데도 경제가 좋아질 여건이 보이지 않으니까 양적 완화라는 이제 신제도를, 새로운 통화 정책을 시도한 게 이제 양적 완화의 시작인데, 지금 양적 완화는 아직까지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 대한 명확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계속 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팍 하고 나서 바로 경제가 뭐 급속도로 확 좋아진 게 아니고, 봄에 해당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다가 최근에 2015년, 16년, 17년 요때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서 그때 살짝 좀 여름으로 좀 가는 듯 했어요. 그때 이제 경제가 살짝 좀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경제가 좀 가속화되는 듯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에 다시 침체라는 게 온 거죠.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주식은 오르고 있지만 GDP는 2분기 연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양적 완화 역사 10년 됐거든요. 양적 완화 역사가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GDP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지 않다는 거죠. 양적 완화의 힘을 온전히 다 믿는 것은 조금 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의 가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 다른 거창한 게 있을지 몰라요. 뭐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계 경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식을 하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남겨먹기 위해 주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남겨먹을 수 있겠어요?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죠. 주식시장 400년 역사에 변하지 않는 진리.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남겨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식이 단기 급등했다라는 건, 이거는 400년 내내 이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식이 비싸다는 거는 최악의 악재.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6개월 만에 지금 나스닥이 한 더블 좀 안 되게 올랐거든요.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점이 6,628이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한 13,000 정도가 더블이 되겠죠. 13,000 몇십 정도가 아마 더블이 될 건데, 지금 이게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나 빨랐다는 거죠. 너무 가팔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주식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그 어떤 호재가 나와 있어도 소용없고, 선반영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가 3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식이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안 빠진 게 뭐예요? 3월 달에 주식이 너무 싸서 모든 악재가 주식에 선반영 됐다 이러면서 올랐잖아요. 이제는 우리 거꾸로 얘기할 때가 좀, 거꾸로 얘기해도 충분히 맞는다는 거죠. 이제 야, 지난 6개월 가까이 더블이 올랐어. 나스닥 지수가 더블이 올랐어. 종목이 아니고 나스닥 지수가 더블이 올랐어. 모든 호재는 이미 다 선반영돼 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렇게 많이 올라 버렸으면은 저거는 뭐 건전한 조정이 아니고 부러지는 거고, 양적 완화와 유동성도 좀 살리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까지 양적 완화가 있어 오면서 계속 주식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린 건 맞아요. 확실히 보면 양적 완화라는 친구가 계속 양적 완화 할 때는 주식이 안 빠지고, 2018년 초부터인가 해서 테이퍼링을 실시했습니다. QT라는 제도로 했는데, QT 하고 나서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좀 비리비리하는 모습 보였어요. 한국이 많이 빠지고 미국은 좀 박스권으로 이렇게 좀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이런 경향성은 있으나 어쨌든 이때는 전부 다 어떤 경기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 있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경제가 지금 이제 여름에서 오히려 봄이나 겨울로 넘어가려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벌써 한 가을쯤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2분기 이상 벌써 침체잖아요. 이런 모습 생각해 보면 이때 양적 완화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주식은 비싸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이렇게 마감되면은 이거 답 없는 겁니다. 이거 지지선이 없어요. 이거 54,000원 붕괴돼야 돼요. 단기적으로. 그 뒤로 어떻게 될지 또 쳐다봐야 되는 거고. 자,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